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베버리 힐스를 강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전설적인 거물이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을 버리고 LA 한인타운 아파트를 세컨드 하우스로 구입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친 것이 틀림없다며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비웃었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식 아파트는 그저 작은 콘도일 뿐이라며 조롱하던 그가 무엇 때문에 미국 최고의 주거지역을 포기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30년째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빅터 스톤이라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오피스 빌딩부터 뉴욕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까지 제가 만지는 건물은 모두 황금이 되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를 부동산의 연금술사라고 부르더군요. 52살의 나이에 부동산 투자의 전설이 된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베버리 힐스의 저택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이 지루할 법도 한데 30년간 단 하루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체크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그 짜릿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의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한 지 30년 수많은 명의들을 찾아다녔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친구 이안박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빅터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 이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제가 한인타운의 아파트를 구경하러 간다니 그것도 LA까지 날아가서 말이죠. 이안, 자네도 참 웃기는 친구야.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콘도를 봐? 어차피 한인들끼리 사는 작은 임대용 아파트 아닌가? 제 냉소적인 반응에도 이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닐 테니 한번 와서 직접 보고 판단해.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식 아파트를 보러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천식이 심해지는 요즘 긴 비행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LA행 비행기에 오르고 말았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30년 지기 이안이 왜 이렇게까지 한국식 아파트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걸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그래도 한인타운 아파트라니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해서 한인타운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주택가와는 거리가 먼 곳, 그저 평범한 상가들이 즐비한 거리였죠. 이런 곳에 괜찮은 주거시설이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이안, 내가 자네 믿고 왔는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제 투덜거림에 이안은 여전히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빅터. 자네가 평생 잊지 못할 걸 보여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안의 말이 과장된 허풍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을 모두 경험해본 제가 이곳에서 딱히 놀랄만한 건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어버렸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아파트가 맞나? LA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총 252가구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제가 알던 그런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었죠. 호텔 수준의 고급스러운 로비에서는 24시간 컨시어지가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었고 130여 개의 CCTV와 최신식 터치 디지털 도어락 24시간 상주하는 경비 인력까지
보안은 철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안의 안내로 아파트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안이 터치식 도어락에 손을 대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실내등이 은은하게 켜지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봐, 이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닌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나? 제 질문에 이안이 웃으며 대답했죠. 첨단 환기 시스템이 실내 공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자동으로 정화해주는 거야. 고성능 필터로 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거실에서 이안이 AI 음성 인식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불 꺼줘. 순식간에 거실이 어두워졌다가 불 켜줘라는 말에 다시 밝아졌습니다. 조명뿐만 아니라 난방, 환기 시스템까지 모두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했고 심지어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제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따뜻한 건 뭐지? 제가 묻자 이안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 방식을 현대 기술과 결합한 난방 시스템이야.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아서 호흡기 건강에도 좋다고 해.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훌륭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건물 내 부대 시설이었습니다. 야외 수영장, 루프탑 라운지, 대형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이고 실내 스크린 골프장까지 마치 리조트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1층의 상가에는 한식 레스토랑, 스시 마켓, 커피 전문점 등이 들어서 있어 편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대형 카페 공간도 있고 파티를 열 수 있는 클럽룸도 있어. 이안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파트 맞아? 나는 지금까지 아파트를 잘못 알고 있었나? 그날 밤 저는 이안의 집 게스트룸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AI 비서에게 날씨 정보를 물어보고 음성으로 조명을 조절하고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제가 이런 혁신적인 주거 공간을 모르고 있었다니요. 이곳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차원의 주거 문화였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의 아파트가 제 오랜 부동산 철학을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0년 동안 천식으로 고생했던 제가 그날 밤 기침 한 번 없이 꿀잠을 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목을 만져보니 평소와는 다른 개운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새도록 괴롭히던 기침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죠. 이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의아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자 이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바로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 중 하나야. 무슨 말이야?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안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공기청정기와 연계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실내 공기질을 24시간 관리하지. 게다가 온돌 난방은 바닥에서 직접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라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안은 태블릿을 꺼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별 온도 조절은 물론 에너지 사용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죠. 봐, 지금 실내 공기질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안이 가리킨 화면에는 실시간 공기질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덕트 히터는 먼지를 날리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만 여긴 달라. 바닥 난방과 스마트 환기 시스템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LA의 아침 공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실내는 또 달랐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그러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공기.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니
빌트인된 가전제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식기세척기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정말 미국에 없었다고 이안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걸 시도하는 곳들이 있지. 하지만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것도 전 세대 전체에 완벽하게 적용한 곳은 여기가 처음이야.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믿어왔는데 이런 혁신적인 주거 시스템을 왜 몰랐을까? 베버리 힐스의 제 저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최고급이라 자부했던 그곳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중앙 공조 시스템, 일반적인 보안 설비, 평범한 가전제품들. 갑자기 제 집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입주율이 100%라는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파트를 더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이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식 아파트의 장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 자부하던 제가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놓치고 있었다니. 더구나 이곳에서 하룻밤 자고 난 뒤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안의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CCTV로 철저히 감시되는 보안, 킵합 시스템으로 통제되는 출입구, 터치식 디지털 도어락. 이 모든 것이 한순간도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죠. 이안은 내가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의미심장한 표정 앞에서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미 제 고정관념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였던 제가 이토록 놀라운 혁신을 몰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아파트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안의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가 한 가지 더 보여줄 게 있다며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건물 관리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한국식 아파트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난 대비 시스템이었죠. 관리실 벽면에는 커다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의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최첨단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건물 전체가 내진 설계로 지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유한 대부분의 고급 주택들은 이런 수준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죠. 더구나 화재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특수 자재를 사용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알던 건축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LA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은 마치 견고한 요새 같았죠. 작년에 이 근처에서 큰 화재가 있었을 때도 우리 건물은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관리소장의 설명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진 수많은 투자용 주택들이 화재나 지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두렵게 느껴졌죠. 이안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물론 각 층마다 설치된 방화문,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고급이라고 믿어왔던 미국의 주택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면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부동산 전문가인 제가 전혀 몰랐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리실을 나오는 길에 마주친 입주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듯했죠. 마치 요새 같은 이 건물에서는 어떤 재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LA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했던 수많은 고급 주택들이 떠올랐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나 무방비했다니. 부동산 전문가로서 제 안목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 것 같았죠. 왜 이 아파트의 입주율이 100%인지, 왜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차이가 아닌 삶의 질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뉴욕의 맨해튼 오피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자료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LA에서 경험한 놀라운 기술력의 실체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볼수록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첨단 보안 시스템, 지진과 화재에 강한 건축 공법,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홈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은 미국을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질 관리와 온돌 난방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최대 건설사의 CEO인 리처드 스미스의 움직임이 특히 눈에 띄었죠. 스미스는 언론을 통해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의 주거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식 아파트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기사까지 내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LA에서 직접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즉시 제 리서치팀을 소집했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국 건설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파헤치기 시작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재난 대비, 거주자 만족도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입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미국인들도 한번 경험해보면 한국식 아파트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거죠. 저처럼 천식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사람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 건설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누릴 기회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죠.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건설사들이 발표한 한국식 아파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 팀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도 극명했죠. 그날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화려한 마천루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지만 정작 거주자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졌죠. 부동산 투자자로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다음 투자는 분명 한국식 아파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겉모습보다는 기술력을 선택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LA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인타운의 그 아파트에 이어 또 다른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가 LA 중심가인 윌셔 블러바드에 들어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 소식은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260여 세대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 시공, 임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 LA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죠. 단지 내부 시설 계획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외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클럽하우스는 물론 루프탑까지. 게다가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까지 설치된다고 하니 이는 분명 LA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식 특화 설계였습니다. 드레스룸과 팬트리, 마루판 시공, 붙박이장 등을 통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술력이 이제는 LA 중심가에서 펼쳐질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바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미래를 그려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의 첨단 주거 문화가 이제 LA의 중심부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었죠. 이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더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웃더군요. 이제 인정하게 된 거야?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식 아파트의 우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한국 가전제품 위주의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소식도 흥미로웠습니다. LA에서 경험했던 그 편리함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기대가 되었죠. 그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혁신적인 변화의 물결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아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맨해튼의 마천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도 한국식 아파트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제가 먼저 알아보고 경험했던 이 혁신적인 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이 가져온 이 새로운 바람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주거 문화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린 다음 날 LA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인타운의 부동산 중개소들을 직접 방문했죠. 평소 제가 찾지 않던 곳들이라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국의 유명 투자자라는 것을 알고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제가 한국식 아파트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 중년의 부동산 중개인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LA 지역의 한국식 아파트들이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죠.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한국계가 아닌 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거래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식 아파트의 매매가와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LA에서의 이틀째, 저는 실제 거주민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제 선택에 더욱 확신을 주었습니다. 특히 천식이나 알레르기로 고생하던 분들이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는 제 경험과도 일치했죠.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LA 한인타운의 부동산 시장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주거 문화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었고 이는 분명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투자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채의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험을 쌓고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죠. 수익성도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뉴욕의 제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쌓여있던 기존 투자 제안서들이 갑자기 낡아 보였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포장된 기존의 프로젝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그날 저는 제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투자가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방향이었던 거죠. 30년 투자 인생의 전환점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혁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조사였지만 곧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한국 건설사의 두바이 진출 성공 사례였습니다. 토지 매입부터 시행,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소식이었죠. 266m의 초고층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LA 한인타운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술력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력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특유의 온돌 문화였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던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쾌적함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온기, 건조하지 않은 공기, 에너지 효율성까지. 이는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의 난방 시스템이었죠.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런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첨단 스마트홈 기술까지 접목시켰습니다. 제가 경험한 음성인식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실제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나 고급스러운 마감재보다도 실제 생활의 편의성과 건강을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이었죠.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제 투자 결정에 더욱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닌 더 나은 주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 믿었죠. 새로운 프로젝트 완공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술력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죠. 30년 동안 미국 부동산 시장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주거 문화의 진정한 혁신이었고 미래를 향한 큰 걸음이었습니다. 맨해튼 오피스에 앉아 제 투자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 어디에서나 그 우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변화를 함께 누리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혁신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선택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가 첨단 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 건설부터 미국 현지에서 인정받은 주거 문화까지 한국의 건설 기술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기술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